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만 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고요?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고사성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이 지혜로워지기를 바라서 그렇죠. 제가요, 가운 써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써달라고 하는 게 가화만사성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는 농담 삼아 가화만사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너무나도 맞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불확실성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뭔가 기적을 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사랑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맺어진 가장 첫 단위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적은요, 가족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가족을 통해서 가장 처음으로 경험한 놀라운 진리는 자기 자식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없어요. 가족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나 아닌 또 다른 사람과 한 입을 해서 살고, 거기를 통해서 또 다른 후손을 내고, 그러면서 한 세대도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위해서 인류가 생겨난 이래로 단 한 세대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맺어서 처음 이루는 가정, 너무나도 큰 기적이죠. 이 기적이 요즘 자꾸 깨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깨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져요. 성격이 안 맞으면 헤어집니다. 이거 웬 말입니까, 여러분? 기적이 성격 하나 때문에 깨져서야 되겠습니까? 아빠 엄마가 애 하나 안고 감동적인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지나가던 사진집의 어느 사진 하나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완벽한 기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이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한마디에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으로 가장 많이 써달라고 하겠죠. 이 5글자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자 한자 찾아보고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한번 또 알아봐야 되겠죠. 같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글자입니다. 집가. 이 집가자는 사실은 원초적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우스면이라고 하는 집면자죠. 이것만 들어가면 하우스, 집과 관계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집면자를 다른 말로 하우스, 영어 반, 우리나라 말 반, 하우스면자, 그 옆에 돼지시라는 글자랑 합쳐졌죠. 한마디로요, 돼지의 집이라는 데서 원래는 돼지집을 뜻하다가 돼지가 새끼가 참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다닥다닥 한 집에서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집을 뜻하게 된 그러한 글자죠. 이 글자가 또 어떠한 단어가 있는지 응용 단어 한번 볼까요? 가계. 그렇죠.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가계라고 그러죠. 그걸 기록한 책을 가계부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가옥. 비슷한 말끼리 합쳐진 유의 결합어네요. 가옥. 사람이 살기 위하여 지은 집을 가옥이라고 합니다. 아니, 집가에 어원을 처음 들어가 보니까 뭘 합니까? 돼지집이라고 그러죠. 돼지는 여러분 지저분한 것 같습니까? 의외로 돼지는 똥 싸는 곳이 정해져 있고요. 이 똥 참 그러네요. 전문 용어. 여기서 띵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더 좋겠죠. 이거 아무 데나 안 쌉니다. 새끼들 기르는 거 보셨죠? 어미가 딱 누워가지고 전 물릴 때 그거. 한 녀석이라도 다 먹을 때까지 안 일어나요, 어미가. 그거 압니까?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 몰라요. 병아리요. 그 엄마가 이렇게 벌레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입에서 우물우물 쪼고 있을 동안 입 벌린 병아리 본 적 있어요? 안 벌립니다. 여러 마리가 엄마 주위에 딱 있습니다. 왜냐면요, 엄마가 조금 숫자에 맞게 나눠준다는 걸 알아요, 병아리들은. 그런데 참새나 맹금류들 있죠. 이렇게 혹독하게 밖에서 사는 새들. 그것들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입을 벌려서 넣어달라고 합니다. 입을 제일 크게 벌리는 놈만 넣어준다고 그러죠. 집에서 기르는 것과 야생에서 기르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이 야생이었다가 처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 가족을 지킵니다. 철저하게 돼지처럼요, 자기를 희생해서 마지막 자식 하나까지 피를 다 빼주는 게 집안이고요. 또 닭처럼 모든 병아리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공평성을 가지고 있는 게 집이에요.
집가자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자가 아니에요. 그냥 무슨 움집 하나 보고 만든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가정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가족의 구성원이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훌륭한 기적적 가정을 이룰 겁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과연 이 집가자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무슨 자일까요? 화목할 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벼화 옆에 입구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곡식을 경작해 가지고서요 식구들이 전부 먹을 수 있으니까 화목하다는 거예요. 즉 곡식을 경작해서 화목하게 온 집안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먹으니 얼마나 온화하고 화목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글자를 화할 화 또는 화목할 화라는 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화목하다는 얘기죠. 응용 단어를 보니까 화합, 화목하게 다툼질을 서로 그치고 불화를 풀어서 합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합니다. 이 화해를 해야 화합이 되겠죠. 화합이라는 건 화동하여 가지고 잘 합치는 거니까, 화해라는 것은 불안한 어떻게 싸우는 것을 풀어 가지고서 서로 의견을 일치를 보는 게 화해예요. 이런 사람들이 합치는 것을 화합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화 표현이 너무 멋있죠. 지금 집안의 그러한 희생적 울타리 안에 화목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화. 그러면 만사발이다. 네, 만사 성인데, 네, 제가 항상 가온 있을 때 간사만사발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화만사. 그러면 다음 글자는 일만만이란 글자인 줄을 짐작으로 알겠죠. 그러면 그 일만만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그런데 그 일만만자가 숫자에,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숫자의 완전수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100, 1000, 만, 억, 열십 이런 수의 완전수는 모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지 안 그런지 같이 보도록 하죠. 네, 1만만이라는 글자입니다. 1만만의 글자의 어원을 보면 이렇게 독충이 있죠. 열대지방의 응달에 사는 전갈의 모양에서 그 수가 그늘진 데서 많이 모여 있다는 데서 1만만으로 쓰인 글자입니다. 원래는 독충의 모양이에요. 이렇게 집게가 있는 독충의 모양. 그러다가 1만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확장이 됐죠. 야, 만고 그러면 아주 먼 옛날 한없는 세월이고요. 만감이다 그러면 많은 느낌, 온갖 생각을 만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수의 완전수는 all, 모든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 잘 알아두십시오. 그걸 알아야 여러분이 만사라는 글자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사라고 할 때 만사는 모든 일이거든요. 일사자니까요. 그런데 이걸 만 가지 일이다라고 하면 10가지 일도 있고 100가지 일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백화만발 할 때 만, 가득 찰만 필발 또는 일만만 필발, 활짝 모두 폈다 이 말이에요. 활짝 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이 만화, 온갖 꽃 이렇단 얘기죠. 이걸 만송이 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글자 같이 보죠.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동양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뭐냐면 깃발을 단 깃대를 손으로 세우고 있는 모양을 본떠 가지고서 일사인데, 참 재밌는 건 이게 손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것은 깃발이고 그것을 세운 깃대입니다. 즉 깃대에 어떤 깃발을 하고 그걸 손으로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면 깃발 먼저 꽂아 놓습니다. 어디에서 어느 구간에 무슨 일을 한다. 전쟁 문화 때문에 그래요. 우군 좌군의 깃발 때문에 그렇죠. 즉 깃발을 잡은 사람의 특징은 꼭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윗사람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사 또는 섬길사라는 글자로 해석이 됩니다. 응용 단어를 보니까요, 사무, 맡아보는 일을 사무라고 그러죠. 그 다음 사정이 있다 할 때 사정, 일사 뜻정, 즉 일의 곡정입니다. 일의 어떠한 곡진한 사정을 곡정이라고 그래요. 야, 여러분 어떠한 일에 느끼는 감정을 사정이란 얘기예요. 어떤 일 때문에 느끼는 거 사정. 그래, 저 사람 사정이 있어. 즉 일로 인한 어떤 곡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쓰는 자입니다.
만사, 모든 일이 이룰성, 이루어진다. 그럼 다음 자는 이룰성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네, 같이 보도록 하죠. 이룰성자는요, 이렇게 썼는데 이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무성할 무자에 장정정자를 합친 겁니다. 즉, 무성한 나무처럼 혈기가 왕성한 장정은 일을 잘 성취시킨다고 그래서 이룰성, 성취성자가 된 거예요. 또 일을 잘 마친다 해서 마칠성이라고도 합니다. 응용 단어를 보면요, 성공, 즉 목적에 도달하는 거죠. 공을 이루는 겁니다. 그 다음 성과가 있다, 즉 일이 이루어진 결과라는 게 성과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5글자를 배웠습니다. 이 5글자가 어떠한 뜻이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왜냐고요? 이 뜻을 잘 풀어야 여러분에게 고사가 주는 의미를 여러분한테 잘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가화 만사성이다. 주어 서술어로 된 복문입니다. 즉 무엇이 무엇하고 무엇이 무엇하다는 것이 두 개로 된 그러한 문장입니다. 일만만은 일사를 수식해주는 수식구조입니다. 수식구조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뒤를 꾸며준다는 거죠. 모든 일, 이런 뜻입니다. 주술구조는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복문은 단문이 2개인 것을 복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만만은 일만이라는 뜻이 있을 땐 만년하면 일만년이고요. 온갖 모든이라는 뜻일 때 만사, 모든 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수식구조일 때 얘기죠.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대학이라는 책에 나온 수신제가 치국평찬화라는 어떠한 것 중에서 자기 몸을 닦은 후에, 즉 남에게 미치는 첫 번째 일이 가정의 일입니다. 그것을 가정의 일이 나중에는 나라의 일이 되고 나라의 일이 천하의 일이 되는 거죠. 야, 우리 그러면 가화만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잘 되는 집과 못 되는 집의 차이점은 이런 겁니다. 하루는요, 똑같이 토닥거리고 싸우는 형제를 둔 두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은 너무너무 일이 잘 되고 한 집은 늘 일이 안 돼요. 그래, 일이 안 되는 사람이 하루는 그 일이 잘 되는 집안의 비결을 물으러 갔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자식들은 우리 자식보다도 더 배우지도 않았고 더 똑똑하지도 않고 더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당신 집안은 모든 일이 참 잘 이루어진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버지가 그럼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마 하고서 대청마루에서 아들 셋을 부릅니다. 아들아, 그러니까 아들이 탁 와서 네 하고 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너 가서 톱 잘 드는 거 가져와라. 그러니까 군말 없이 톱을 가져옵니다. 그러더니 이 아버지가 명령을 내립니다.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 기둥을 이것을 톱으로 쓸어라.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아무 말 안 하고 양쪽에서 영차 씁니다. 그러니까 물으러 왔던 그 옆집 아저씨가 하는 말, 이 여보게 이 사람아, 이거 베면은 집 무너지는데 그러면 되나? 자네 자식들은 왜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잘 따르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옆집 아저씨한테 얘기합니다. 자네 집안이 잘 되는 것은 부자 간의 믿음이요. 부자 간의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신의가 드러나는 법이네. 자, 보소. 우리 집안은 자네 집안보다 특별히 더 교육을 받거나 잘 되진 않았지만 체제가 이러네. 그제서야 옆집 아저씨 탄곡을 합니다. 왜 그러냐? 옆집 아저씨는 자식들이 무슨 일을 시키면 그게 아니에요. 그 세대 차이 나게 그게 뭐예요. 그 우리가 하는 게 맞다니까. 그러니까 좀 있으면 막내 아들이 아니라니까 형은 또 그게 왜 그래 이렇지 뭐 이러면서 늘 다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카리스마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누적된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전쟁터에도 늙은 말은 꼭 데리고 갑니다. 타기 위해서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새벽에 안개가 꼈을 때 늪지대로 전투 나간 곳에 새벽 안개 끼면 방향 알 수 있습니까? 지금이야 위성으로 뭐 하지만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길 잃기는 너무나도 수월한 거예요. 늙은 말 그때 풀어놓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집안의 지혜는 어른한테 있습니다.
지식은 아이들한테 있어요. 왜냐? 네이버 검색을 잘하니까. 하지만 지혜는 어른한테 있다는 거예요. 늙은 말한테 있습니다. 감히 그 어른들의 말을 곧대로 믿는 이 집안이 안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 때로는 실패를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해도 그 믿음 때문에 절대로 불화하는 집안이 아닙니다. 이런 집안의 가화만사성이 되는 겁니다. 조금 똑똑하다고 들이대는 학생들 저 별로 믿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잔재주를 믿어요. 요즘 최신간 S 여성지에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더라. 저한테 아주 잔재주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얘기하죠. 2500년 전에 써진 이 책 한번 읽어봤느냐. 최신간은 읽어봤는지 몰라도 2500년 전부터 쓰여져서 지금까지 읽혀오면서 검증된 고전은 읽지 못한 그 아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고사성어 오늘 말합니다. 가화만사성이라.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여러분, 자기의 가장 작은 구성원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가정이고 그 가정은 가장 기적을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수천 년부터 단 한 세대도 끊어지지 않은 기적이고 또 엄마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만나서 만들어낸 하나의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요즘 가족력의 구성원들의 그 결속력이 많이 와해됐죠. 왜 그렇습니까? 각자의 일만 하거든요. 애는 애대로 공부만 하고, 아버지는 돈만 벌고, 엄마는 또 엄마 일만 하고. 이러니 집안이 결속이 생기냐고요. 여러분, 오늘 하루 가족의 따뜻한 심장 한번 느껴보십시오. 딱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안아주십시오. 심장 소리 들어보십시오. 지구를 움직이는 힘이 거기에 있습니다. 가화만사성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사의 성어적인 지혜와 경험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단순히 집안이 화목하면 일이 잘 된다.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남자들요, 아침에 출근할 때 기분 좋게, 진짜 기분 좋은 사람 회사 일 잘합니다. 다툰 사람요, 회사에서도 꿀꿀합니다. 그 상사가 집에서 싸우고 온 날 애매한 부하 직원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집안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고사성어로 여러분과 기적적으로 만나 뵙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